다 띄웠어요? 다 띄웠어? 자,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약간 테스트 용도로. 자, create C# 스크립트. 다시요. 자, asset 이쪽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 C# 스크립트. 뭐라고 할까 이름을? 테스트 얼레이라고 합시다. 테스트 얼레이. 자, 이렇게 대본을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 카메라 쪽으로 얘를 대본을 전달할게요. 시작해서 메인 카메라에 딸깍. 자, 메인 카메라에 보면 비트필드를 넣었네. 딸깍. 자, 첫 번째 비트필드는 지금 안 쓸 거니까 잠깐 꺼둘게. 그래서 얘는 잠깐 꺼둘게요. 자, 테스트 얼레이를 딸깍 해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실습할 게 있어요. 자, 밑에서 스타트. 자, 위에 스타트를 없애 볼게요. 한번 이렇게 void my start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고요. 여러분 거 기능을 만들고 이렇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타트 함수가 뭐야? 최초에 한 번 불려지잖아. 그죠? 근데 어떤 플랫폼에서는 스타트가 없는 것들도 있어.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 한 번만 불러지게끔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만 활용해서 한번 해봐요. 얘를 딱 한 번만 호출되게. 자, print 한 번만 불러짐. 자, 스타트 함수가 없을 때 my start가 한 번만 마찬가지 스타트 기능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 안 어렵죠? 이거. 한번 고민해봐요. 근데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게 뚜두두둑 해갖고 이게 이제 100개가 만들어진 거야. 100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잖아. 이게 100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0개씩. 둘, 셋, 넷, 다섯. 자, 10개씩 10개씩 10개를 이렇게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쓰기 싫으면 말고. 그죠? 10개씩.
자,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어떨 때 이걸 쓰냐면, 자, 여러분들이 테트리스이지, 테트리스를 만든다고 쳐봐. 이런 식의 배열을 가지면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테트리스는. 테트리스를 내가 만약에 테트리스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게임 창이야. 이렇게 게임 창인데, 게임 창이라고 쳐봐요.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선이라고 쳐봐요. 여기 이제 테스리드 블록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해서 밑에 뭔가가 체크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날려줘 버리면 되고, 위에 있는 블럭들을 탁 내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배열을 잡게 되면 되게 계산이 어려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블럭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그러면 6개짜리 배열을 일곱 개 이렇게 잡아주잖아.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한 묶음을 이렇게 잡아주잖아, 배열을. 그러면 관리가 되게 편하다고. 여기 만약에 블럭이 있다 그러면 이 배열에 111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야. 111 1 이렇게. 그러면 블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블럭 테이블에서 1111111 선형으로 11 다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밀어주고 여기 있는 값들을 다 하나씩 내려주면 되죠. 카피해가지고. 테트리스 이렇게 짜거든 보통. 그때 쓰기 편한 게 이런 배열을 선형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렬이라고 그러죠. 행렬.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편해요. 해서 그때는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되냐면, 자, 테트리스나 요새 여러분 그 캔디 크러쉬 사가 알아? 그것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다차원 배열로 이렇게 2차로 잡고 거기에 블럭이 어떤 블럭이 들어갔냐. 예를 들어서 좀만 올려야 되겠다. 캔디 크러쉬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야.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석 모양에 따라서 특정 보석 값이 뭐 3번 갖는다. 3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333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터트려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거든. 그때 뭘 계산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잖아. 자료 타입이 필요할 때 이거를 갖다가 배열로 잡거든요. 보통 배열을 쓰는데 1차 지금같이 여기 원래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100개를 선언하게 되면 관리가 너무 어려워. 해서 얘를 어떻게 쓰냐. int 이렇게 쉼표 array는 new int 10 10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 10개짜리 테이블을 10개. 아시겠죠? 자료 타입이 그냥 쭉 늘어선 타입이 아니라 하나의 평면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는 한 차원 더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차원인데 차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이게 불편해. 여기는 이런 테이블이 복수형일 때 이렇게 뒤에 똑같은 테이블 하나 더 있다고 치면 돼. 아시겠죠? 3차일 때는 그럼 자 4차야. 4차 이렇게 돼 있어. 4차일 때 조금 내려야 되겠다. 4차일 때 4차원이잖아 지금은. 그죠?
4차일 때는 어떻게 돼? 이런 두 테이블 묶어진 게 여기도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두 개 묶어진 게 한 덩어리인 거야. 됐어요? 차원이 늘어나면 지금 아까 이게 2차원이잖아. 2차원 테이블인데 3차원일 때는 2차원 테이블이 두 개 있다고 보면 거고 이렇게 묶어진 게 부피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 4차원일 때는 이 묶음 자체가 또 두 개가 더 이렇게 방금 한 차원 더 늘어서 근데 요까지는 잘 안 써.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잊어버려도 돼. 2차원까지만 써요. 지금 1차원도 잘 못 쓰겠는데 2차원을 얘기하면 잘 못 쓰잖아.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2차원까지는 많이 쓰니까 2차원은 이렇게. 자, 그러면 요소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 어떻게 접근하냐면 1차원일 때는 이렇게 접근했잖아. 뭐 두 번째에 뭐 100을 넣어라. 그죠? 두 번째 100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그죠? 아니면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번째에 마이너스 500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보통 값을 지정을 하는데 2차원일 때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네 번째 값에 마이너스 500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돼요. 자, 뭐냐, 투 하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 잠깐만 하나, 둘, 셋. 자, 저 상황이면 세 번째, 네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배열은 그 제가 0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첫 번째가 0이야. 얘가 0번째야. 0.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요건 뭐야? 네 번째죠. 0, 1, 2, 3, 4. 그러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5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게임 만들 때 어떤 정보를 저장해서 계산하고 싶을 때는 2차원 배열로 보통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해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해됐어요, 다? 자, 뭐 이게 문법적으로는 별거 없어. 근데 뭐가 문제야? 이걸 어디다 써? 뭐 이런 거 있죠.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해서 다차원 배열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테트리스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캔디 크러쉬 사가 혹은 퍼즐 버블 알아요? 퍼즐 버블. 그 보글보글 알지? 보글보글. 공룡에 풍선 쏴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 퍼즐 버블 몰라요? 퍼즐 버블. 영상 하나 보고 갑시다 그러면. 퍼즐 버블. 예. 생각보다 유튜브 광고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작비는 깨지면 죽어요. 요거 이거 해봤죠? 자, 얘가 2차원 테이블이야. 위에 방울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러면 8바이 위로는 몇 개야?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11칸이잖아. 8바이 11로 만들어주면 돼. 테이블을. 근데 얘도 가만히 보면 규칙이 있어. 첫 번째 시작한 건 8개고 두 번째 라인은 7개야.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거 만든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똑같이 만드는데 얘는 그냥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쓰는 거지. 화면에 그릴 때만 똑같이 이런 테이블을 쓰고 화면에 그릴 때만 그냥 밀어준 거야. 쟤는.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란 구슬이
3번 구슬이라고 치면 지금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 저거에 3, 3, 3, 3 회색 구슬이 4번이다 그러면 4 주황 구슬이 5번이다 그러면 5, 3,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빨간 구슬이 6번이다. 자주색이 7번이다. 네, 녹색이 8번이다. 하면 다시 7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타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거 체크하는 건 되게 쉬워요. 현재 내 주변을 탐색해 가지고 붙어 있는 걸 체크하면 돼. 그래서 터트려 주고 없애주면. 나중에 이거 구현할 때 만약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이거 시켰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면 돼. 난 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FPS 열어볼게요. FPS. 자, 지금 할 게 어제 보이는 총알 있죠? 총알. 보이는 총알에서 총알을 발사해서 폭발까지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범위 계산해서 큐브들이 날아가는 것까지 했어, 어제. 지금 할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총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총알. 그 FPS 같은 게임 하다 보면은 총알이 안 보이잖아. 요새는 그냥 약간 연출만 뭐 성광 같은 것만 지나가고 실제 총알이 전투에서 총알이 보여? 전쟁이 났어. 총 쏘는데 총알이 보여? 막 딱 피해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FPS에서는 총알에 대한 어떤 표현을 파편 튀기는 걸로만 대체해. 자, 그림판 한번 열어볼게. 윈도우 키 R 누르고 그림판 뭐라 그랬어요? MS 페인트라 그랬죠? MS 페인트. 벌써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단축키로 치면. 자, 간만에 디자인을 하려니까 좀 어렵다. 어떻게 피콜로가 됐네. 그죠? 그린 김에 피콜로로 이렇게. 슉. 자, 우리 눈이 뭔가를 이렇게 딱 볼 때 쭉 가서 초점이라고 있잖아, 초점. 초점. 여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 얘는 벽이고. 벽이고.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얘를 시선. 시선 처리라 그래, 시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닿는 부분.
않는 부분. 보통 영어로 시선을 뭐라고 하냐면 레이라고 해요. 레이. 레이. 적어볼게요 한번. 레이. 그리고 시선을 주는 행위 있잖아요. 여기 시선을 주는 행위를 던질 때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던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캐스트. 기억나죠? 섀도우 캐스트. 기억나요? 렌더에서 그림자 지울 때 캐스팅 동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주는 그 행위를 캐스팅이라 그래. 캐스트. 캐스트. 닿는 부분을 해서 마찬가지 이게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우리가 쭉 발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그 닿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레이 캐스트라고 해요. 레이 캐스트. 시선을 던진다 하면 얘가 받아놓은 값이 뭐냐면 레이 캐스트. 캐스트. 닿는 부분 이 부분 맞았다 해서 히트. 히트. 이렇게 구분해. 시선 자체를 레이라고 하고 던지는 행위 자체를 레이 캐스트라고 하고 닿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레이 캐스팅, 그러니까 레이를 던져서 캐스팅돼서 이렇게 닿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를 레이 캐스트 히트라 그래. 자, 레이 캐스트. 자,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 자, 이 밑에다 쓸게. 위에다 쓰자. 자, 목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총알 구현이에요. 자,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사용자가 플레이어가 마찬가지 역시 파이어 1 버튼을 클릭하면 총알이 발사되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어제까지 했던 거는 실제 총알이 발사되는 거고 위에 거는 파이어 1 버튼을 누르면 보이지 않는 총알이 발사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총알 발사는 어디서 하냐면 총알 발사는 플레이어가 보는 방향 시선이라고 하잖아. 에서 총알을 발사하자.
자, 일단 발사하기 전에 그 블렛 실제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 총알. 이 부분을 주석을 잠깐 걸어줄게요.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딱 전체가 다 주석이 걸리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할게.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총을 쏘자. 필요 요소. 필요 요소가 뭐냐면 방금 제가 그림판에서 나열했듯이 시선에 대한 정보, 시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이. 그 다음에 던지는 거는 레이 캐스트. 그 다음에 이게 닿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닿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빼오는 게 레이 캐스트 히트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 레이, 그 다음에 레이 캐스트, 그 다음에 레이 캐스트 히트. 자, 저번 시선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시선을 만들자. 자, 시선 만드는 방법은 레이 라고 선언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레이는 뉴 레이. 자, 보면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오리진이라는 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디렉션이라는 게 들어가. 오리진이 뭘까요? 처음에 내 눈의 위치, 쏠 위치를 오리진이라고 하고, 디렉션은 쏘는 방향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알을 쏠 때 총알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파이어 포지션이지. 얘가 뭐야? 카메라였죠. 카메라로부터 시선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니까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자,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현재 포지션을 넣어주면 되겠죠. 파이어 포지션에 점 포지션, 현재 시선, 카메라가 보는 위치, 시선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뭘 넣어주면 돼? 방향이 카메라 포지션에 뭐예요? 이 방향이니까,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니까 뭐야? 포워드. 그렇죠. 포워드 방향을 넣어주면 1차로 시선이 만들어져. 그게 지금 얘야. 여기까지 만들어준 거야. 우리 피콜로가 처음에 첫 번째 작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캐스트 동작을 만들자. 캐스트 동작은 만약에 피직, 뭔가를 던지는 행위 자체는 약간 물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가 피직 안에 들어가 있어. 피직 점 레이만 쳐도 레이 캐스트라는 게 나와요.
열어봤더니 정보가 16가지나 돼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얘를 쓸 거야. 첫 번째, 우리가 만든 레이를 넣어주래. 레이. 점. 두 번째는 뭐예요? 레이 캐스트 히트라고 돼 있죠. 레이 캐스트 히트. 닿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게 돼 있어. 해서 두 번째 것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닿는 부분에 대한 정보. 예, 레이 캐스트 히트라고 되어 있는 닿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레이 캐스트 히트, 닿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만들자. 얘는 어떻게 만드냐? 레이 역시 캐스트 히트라고 하면 자료형이 있어요. 히트 인포는 new 레이 캐스트 히트라고 하면 자료가 만들어져요. 변수가. 자, 자료 타입이 뭐예요?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그죠? 뭐로 돼 있어 자료 타입이? 얘는 봤더니 뭐예요? 스트럭처. 잘 기억하세요. 스트럭처로 돼 있어. 스트럭처니까 어디 생기겠어? 스택이죠. 해서 이 정보를 넣으려고 봤더니, 자, 올려줄게요. 봤더니 두 번째 앞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 레이 캐스트 히트인데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 파란 글씨로 OUT라고 써 있죠. 이거는 좀 이따 내가 설명해 줄게요. 해서 일단은 아웃 하나 쓰고 히트 인포 이게 뭐냐면 다음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이야. 있으면 당연히 레이 캐스트를 봤더니 반환값이 뭐예요? 레이 캐스트를 봤더니 불이죠. 불로 돼 있어. 당연히 뭔가가 닿으면 얘는 true로 반환해 준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닿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 그냥 일단 프린트만 찍어볼까? 여기서 프린트 뭔가가 닿았음 이라고 한번 프린트 한번 좀.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 뭔가 닿았을 때 진짜 뭔가가 닿았다고 나오는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밑에 써지죠.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다시요. 콘솔 창에 나타내고 막 내가 뭔가가 닿았다고 나오죠. 쏠 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닿았어. 왜? 근데 화면에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날까? 화면에 보이지 않는 총알이라서 그래.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구현하면 얘가 쐈는지 안 쐈는지 몰라. 그래서 파티클 연출로 총알이 쏜 것처럼 연출을 해줄 거야. 자,
자, 어제 받은 그 워크샵 폴더 있죠? 그 이펙트 중에서 어제는 익스플로전을 썼잖아요. 오늘은 얘를 써볼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그 어제 익스플로전은 인스턴트 에잇 해가지고 동적으로 생성한 다음에 막 여러 개를 막 터트리려고 얘를 인스턴트 에잇 돌려서 기계를 가동한 다음에 이쪽으로 올려줬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파편이기 때문에 계속 재활용해서 쓸 거야. 쏘면 쏜 대로 계속 플레이만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되게끔 해서 연출만 해줄 거라서 스톤 블렛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 얘 있죠. 얘 프리팹을 그냥 드래그해서 얘를 하나만 갖다가 쓸 거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게임 목록 창으로 올려주세요. 얘를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나오네. 이런 식의 영상이야. 딱. 다 올렸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보면 자, 어제 그 익스플로전은 처음에 생성이 될 때 그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해서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연출이 되면서 파티클이 튀면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줬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미 얘가 소품실에서 위로 당겼기 때문에 쟤를 체크한들 제어가 안 돼요. 그죠?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아니잖아. 이미 태어난 애니까. 해서 얘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면 직접 얘 오디오 리스너 아니 오디오 소스 쪽에서 읽어서 플레이하는 방법이랑 파티클 시스템 있잖아요. 파티클 얘를 불러와서 플레이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위에 블랙 팩토리는 필요 없겠죠. 공장용이니까. 얘를 일단 주석을 걸게요. 게임 오브젝트 블랙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제 썼던 거라서 보이는 총알이잖아. 그래서 주석을 걸 거야. 자, 필요한 게 총알에 파편,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형 블랙 이펙트. 자, 제가 팩토리라는 단어를 안 썼어. 왜 그럴까? 소품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팩토리라는 단어 안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게임 목록창에 올려놓은 거 연결용으로 쓸 거라서 자, 해놓고 나서 스크립트에서 아이고. 자, 블렛 이펙트 여기 지금 현재 비어 있잖아요. 얘 지금 게임 목록창에 있는 녀석을 드래그해서 딸깍 해주면 연결이 되겠죠. 이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팩토리 아니야. 얘는 이미 게임 목록창에 있는 애를 재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결.
자, 이제 그 파티클이랑 사운드를 연출하려면 사운드를 지난 시간까지는 자동으로 태어나기 전에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자동으로 플레이가 됐는데 지금은 따로 쟤를 얻어와서 해야 돼. 해서 파티클 시스템 얘 보면은 이펙트에 보면 자, 레고 블록 중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레고 블록 중에 파티클 시스템과 오디오 소스라는 게 있죠. 얘를 가져오는 함수가 뭐야? 기능이 get 컴포넌트로 얘들을 얻어와야 돼. 해서 어떻게 얻어오느냐? 파티클 왜 안 나와?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 시스템 블렛 이펙트라고 합시다. 파티클 블럭을 가져 레고 블럭. 사운드도 마찬가지겠죠. 사운드 레고 블럭이 되겠죠. 그러면 오디오. 자, 이 이름이랑 일치한다 그랬어요. 여기 얘 이름이랑 같아요. 항상 자료형은 오디오 소스 블렛 사운드라고 합시다. 자, 얘 두 개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야? 얘 두 개. 사운드랑 블렛 이펙트에 들어져 있는 거지. 그냥 get 컴포넌트 하면 안 돼요. get 컴포넌트 하면 누구가 가져와? 플레이어 거 가져오겠죠. 스크립트 주인공이니까. 해서 얘는 블렛 이펙트 점 get 컴포넌트 해야 되겠지. 컴포넌트 하고 파티클 시스템 형으로 받아와서 얘 ps 파티클 시스템 블렛 이펙트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많이 하는 실수예요. 무조건 그냥 get 컴포넌트 하면 얘는 플레이어 대상이니까 플레이어를 갖고 오게 되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블렛 이펙트 안에 있는 녀석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파티클 시스템 이펙트 접근해서 자, 사운드도 역시 블렛 사운드는 블렛 이펙트 점 get 컴포넌트에서 오디오 소스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는 한번 좀 디버깅하는 훈련들이 여러분들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 들어가 볼게. 그 예전에 배운 거 있죠? F9 누르고. 자, 이제 여기서 연출해주면 돼. 뭔가 닿았으면 지워주고요. 조석 걸어주고. 자, 부딪힌 지점에 그러니까 다음 부분에 파티클을 파티클을 연출하자. 그 다음에 파티클 연출. 그 다음에 파편 사운드 연출.
자, 다음 부분에 대한 정보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아까 얘가 뭐라고 그랬어? 다음 부분에 대해 정보가 레이 캐스트 히트라 그랬죠. 해서 히트 인포 점 해봤더니 여기에 포인트라고 있어. 이 부분이 다음 부분이야. 얘를 블렛 이펙트 점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 넣어주면 다음 부분에 맞은 부분에 대해서 그 점이잖아요. 점이 들어오고 그 점에 지금 사운드 블렛 이펙트를 위치를 잡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파편 블렛 이펙트 점 하면 이펙트랑 싸우는 플레이라는 함수가 있어. 플레이가 뭐야? 플레이 버튼 시작이죠. 연출 재생. 그럼 재생되는 거고 사운드도 똑같이 블렛 사운드 점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면 스크립트 상에서 재생이 가능해요.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 저는 약간 빨라요? 수민이 따라왔어? 자, 플레이 해보고 한번 쏴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 이 상황이 뭐야? 이 상황. 쐈는데 내가 나를 맞힌 상황이야. 머리에. 어제랑 똑같이 어제 그 문제 있었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제 레이어로 해결했잖아요. 근데 얘는 레이어로 해결할 수가 없어. 얘는 왜 레이어로 해결이 안 될까? 얘는 총알이 없잖아. 지금 보이지 않는 총알이잖아. 총알을 우리는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해결해야 돼. 자,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건데 히트 인포에 보면 포인트가 있고요. 또 다른 게 있어. 트랜스폼에 포지션이 있어. 트랜스폼도 있잖아. 트랜스폼에 포지션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거야.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갖다가 하는 거랑 포인트랑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포지션이랑 포인트랑 이제 값을 얘는 뭐냐면 자, 이런 큐브가 있어요. 큐브가 있어. 내가 땅 하고 맞췄어. 방금 트랜스폼 점 포지션은 얘야, 얘. 이 위치죠, 이게. 우리 얘. 이렇게 돼 있잖아. 얘. 이 큐브의 중심, 포인트. 그걸 의미해. 근데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 실제 이 점들.
이 안에서. 얘가 포인트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큐브 안에서도 이 점, 실제 이 점이 나와, 맞으면. 그게 포인트. 포지션은 이 큐브의 원점. 그게 포지션이야. 그래서 히트 인포에 트랜스폼 점 포지션 하면 안 돼. 그죠? 항상 똑같은 위치가 나와, 그러면. 맞는 위치가. 그래서 얘는 항상 포인트다. 포인트. (15분) 정도 남았네. 자, 이제 요 녀석의 실체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웃이 뭔지. 아웃. 아웃이 뭔지. 아웃이 뭐야, 영어로? 아웃. 어? 아웃이 뭐예요? 아웃이 뭐야? 넌 아웃이야, 이러잖아. 자, 히트 인포가 뭐로 돼 있어, 지금 자료형이? 클래스야, 스트럭처야? 스트럭처죠. 그러면 이렇게 값이 쏙 들어갈 때 어떻게 돼?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잖아. 레이캐스트 안에 들어가서. 근데 스트럭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원본을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쓰는 게 아웃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 펑션이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어요. 펑크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펀이라고 만들자 그냥. 여기에 벡터 3 dir이라고 넣었어.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dir에 벡터 3 1이라고 넣어주면 이게 1이라고 넣어주면 뭐야 111이거든. 111. 예. 근데 내가 이 안에 이렇게 넣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벡터 3하고 dir2라고 하고 벡터 3하고 이번에는 뭐야 제로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dir2를 내가 여기다 넣어줬어. 그러면 얘는 스트럭처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넣는다 한들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와서 dir 값을 보면 얘가 얘랑 별개잖아.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죠? 스트럭처 타입이기 때문에 복사본이야 해서 얘랑 전혀 영향이 없어. 근데 얘한테 영향을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때 아웃이라는 걸 써줘. 앞에 아웃이라는 걸 써주게 되면 얘가 들어가서 이 계산된 게 이쪽으로 뱉어주는 거야. 안쪽에서. 그러니까 레이캐스트 지금 보면 어떤 식의 연산이 이루어지냐면 자, 얘 지금 타입이 뭐예요? 구조체 타입이야. 스트럭트라고 돼 있죠. 그럼 값이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잖아. 해서 처음에 빈 껍데기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빈 껍데기만 하나 만들어준 거야. 공간만 해서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아웃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레이캐스트 안에서 얘를 끌어다 쓰는데 값을 채워가지고 야 했다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아웃이란 키워드가 붙으면서 원래는 아웃이란 키워드가 없으면 복사본이기 때문에 나와도 쟤는 빈 껍데기로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아웃이란 키워드를 넣게 되면 안에서 값을 막 채워줘. 빈 바구니 안에 뭔가를 막 채워줘. 제 정보를 채워주고 나서 얘가 탈출하는 순간 얘다고 던져주는 거야. 구조체 타입에서. 아시겠어요? 구조체 타입은 값이 복사가 되는 게 원래 규칙인데 아웃이란 키워드를 적게 되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복사가 될 때 안에서 있는 정보, 가공된 정보를 얘한테 채워줘. 값을. 해서 요거 많이 써. 아웃이란 키워드가 구조체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함수 안에서 값을 내가 받고 싶을 때 쓰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나도 그러면 아웃 관련된 걸 한번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싶을 때 있잖아. F12번 눌러볼까? 개인적으로 F12를 되게 좋아해. 나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형을 볼 수 있으니까.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의 기능을 만들 때 안에서 뭔가 정보를 다 만들어주고 껍데기에서 뭔가 정보를 받고 싶을 때 있잖아. 그때 이런 식으로 아웃이라는 걸 적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웃만 있나 여기? 잠깐만. 자, 이것도 한번 적어줘야 되겠다. 멋있어. 자, 아웃이 뭐냐면 구조체 타입, 구조체 스트럭트 에서 구조체 특징이 뭐냐면 복사본, 그러니까 함수의 기능, 함수의 인자로 전달될 때 복사본이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인데 아웃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기능 안에서 구조체의 정보를 채워준다. 좀 예쁜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과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뭔가를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함수 안에서 얘가 뭔가 채워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을 때. 자, 한 가지 더 있어. REF라는 게 있어. REF. REF가 뭐의 약자일까? 혹시 가수 알아요? 옛날에 REF? 내가 너무 늙었나? 레퍼런스의 약자야. 레퍼런스. 얘는 언제 쓰냐면 똑같아요. 구조체인데 클래스처럼 원본을 건드리고 싶을 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void 테스트펑 여기에서 di를 넣게 되면 복사본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 벡터 3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근데 ref라는 키워드를 앞에 넣어주면 dir를 넣을 때 원본 가리키는 녀석으로 변해. 얘가. 그래서 넣어준 dir 있잖아요. dir. 얘가 원본 값이 변해요. 클래스처럼. 원본을 건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잘 쓰지는 않겠지. 근데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코드 해석은 가능해야 되니까. 적어도. 구조체인데 클래스처럼 원본을 건드리고 싶을 때. 아웃은 밖에서 임자로 전달될 때 뭔가 정보를 받고 싶을 때.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후에는 뭐 할 거냐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맞잖아. 보이지 않는 총알에서 내가 맞았을 때 레이캐스트로는 아니 그 레이어를 줘서는 해결이 안 돼. 왜냐면 현재 총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알이란 대상이 없어 지금. 해서 레이어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해결하는 방법을 오후에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잠깐만 또 오후에 지난 시간에 했던 FSM 있잖아. FSM을 한 번 더 할 거야. FSM이 그렇게 중요해. 자, 식사 갔다 오세요.